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조민정입니다. 오늘은 위젯과 카카오톡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위젯이라는 것은 다운받은 앱에 유용한 기능을 담고 있는 작은 크기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꺼내 놓은 것을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젯 창으로 들어가시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화면을 길게 롱 터치 하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핑거 줌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오므렸다 펼쳤다를 반복하다 보면 여기에 위젯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위젯으로 들어가 주세요. 삼성이 아닌 LG라든가 아이폰의 경우는 위젯을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휴대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위젯을 찾아보셔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젯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먼저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돋보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추가가 버튼이 나오면 바로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 버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밖으로 꺼낸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그러니까 가장 뒤쪽에 있으면 사용하기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치로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롱 터치해서 위젯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젯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건데요. 이 시계 기능이 있으세요. 이쪽에 시계 밖에서 보았을 때는 서울, 런던 두 가지가 나오는 이 시계가 있는데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서울하고 런던이 있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고향이라든가 자기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오빠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시간을 내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동시에 듀얼 시계가 뜰 수 있도록 이 시계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 시계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 시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추가하시면요.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롱 터치 하시면 하늘색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길게 늘리시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내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였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여기를 터치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알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알람 맞추는 부분은 제가 한 번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여기 더하기 부분을 알람 추가를 하셔서요. 알람 추가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요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하루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매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만 이렇게 이 시간대에 내가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요일을 설정하시고요. 만약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내가 알람을 끄겠다 그러면 대체 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서 이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에 대한 이름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시간에 기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상이라고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금방 제가 이렇게 저장한 것처럼 이렇게 5시 51분에 저장이 되고요. 알람음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원하시는 알람음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음악을 소리를 들어보시고 내가 원하는 음악인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 이거 설정하셔서 나가시면 이 음악으로 되고요. 진동과 알람음이 같이 나기를 원하시면 진동도 이렇게 파란색이 되도록 활성화해 주시면 좋으십니다. 만약에 나는 반복이 5분 간격으로 3회
아니면 5회 아니면 내가 끌 때까지 계속 반복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5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 51분에 내가 일어날 때까지 알람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시계와 알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간단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위젯창에 다시 들어가면 제가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 뭐 지도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도 깔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면 나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건 없는데 왜 설명하는 저에게만 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위젯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미 다운받은 앱에 관련된 위젯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고요. 앱을 많이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두 창이 두 개나 세 개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캘린더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캘린더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길게 눌러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제 색상, 배경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투명도 같은 경우는 가장 낮추면은 완전히 이렇게 투명하게 되니까요.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저같이 이렇게 보면 친구들의 생일이 여기가 딱 이렇게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그 친구한테 특별히 선물은 하지 못하더라도 카톡으로라도 인사도 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수업할 때 이 캘린더를 꼭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 캘린더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 카카오톡 QR 체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 플러스 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1 곱하기 1 또는 2 곱하기 1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 추가하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보면 굉장히 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앱들 사이에서 구분하기가 좀 불편해서요. 식당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구분하기 위해서 2 곱하기 1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남자분이거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아이콘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1 곱하기 1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가 비행기 모드로 왜냐하면 선생님들 수업하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QR 체크인이 뜨지가 않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그 전체에 그 동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동의를 하시고 선생님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신 다음에 거기 그 인증번호를 받으시면요. 선생님만의 QR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자기만의 그 QR 코드 여기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주는 따로 인증 번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902, 602, 뭐, 땡땡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번호가 뜨는데요.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QR 체크인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는 저처럼 602, 뭐, 땡땡무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전화번호 대신에 기록을 해도 선생님들 출입이 인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좋고요. 이미 뭐 네이버 QR 그 체크인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따로 그 가운데 들어가면 QR 체크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QR 그런 경우는 여러 번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QR 체크인을 이거를 앱에서 위젯 창에서 꺼내 놓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편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권해드릴 만한 위젯 창은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이미 다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컬러 노트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메모 창을 하나씩 두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후반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뭘 추천을 해드리냐면요. 이 네이버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본인의 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뭐 다른 구글이라든가 다른 거 꺼내 놓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많이 꺼내 놓아요. 이 네이버 검색창인데요. 이걸 먼저 꺼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투명도라든가 설정 다크 모드로 할 것인가 라이트 모드로 할 건데 저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네이버 이 창을요. 제가 판 이상 좀 밑으로 뺄게요. 저는 이렇게 좀 키워놓고 쓰시라고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가장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네이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들어간 상태에서 따로 검색창을 따로 눌러야 되는데요. 만약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네이버에서 이 음성을 누르시면 바로 스마트폰 쉽게 가르치는 강사 관련 주검색을 찾아봤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사실은 이 포스팅이 제가 직접 쓴 포스팅이거든요. 디지털 스마트폰 강사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 음성 인식을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음성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앱 사용 중에 허용이라고 문구가 뜨면 이렇게 앱 사용 중에 허용을 터치해 주셔야지만 선생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렌즈를 터치하시면요. 스마트 렌즈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게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의 가격과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뭐 누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 텀블러가 내가 마음에 든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입하기가 궁금하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여기 렌즈 이 렌즈를 터치하셔가지고 여기서 스마트 렌즈를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직접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활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위젯에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제가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구글이라든가 뭐 지마켓이라든가 선생님들 자주 쓰시는 것들은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위젯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일단 선생님들이 주로 어디에 두고 쓰시냐면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이 부분을 보통 놓고 쓰시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풍선 모양의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이곳에 놓고 쓰시는데요. 제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왼쪽 하단에 사람 모양의 친구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자기만의 프로필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아까는 없었던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누르셔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누르셔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사진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해드리자면 요거 그냥 제가 선택해서 한번 연습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프로필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완료를 꼭 눌러 주셔야지만 이렇게 디지털 스마트폰 강사 조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신답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 이 바탕화면을 선생님들이 회색 바탕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단에 프로필 편집을 한 번 더 눌러서 여기 바탕화면을 길게 롱 터치하시면 배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배경의 아래쪽에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이렇게 하셔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서 원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확인 후에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아까 조금 전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프로필 편집을 한 번 더 누르셔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이 T가 있어요. 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T에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이 나에 대한 소개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멋진 가을날 되세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그 모양이 되잖아요. 혹시 이게 혹여라도 이렇게 뭐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풍선 같이 생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양을 좋아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시는 아이콘이 있으면 쭉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멋진 가을날 되세요. 가끔 경우에 따라서 이 글씨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글씨 모양의 색깔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바꾸셔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들 근데 눈에 잘 보이게 예를 들어 이런 색깔 같은 게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밝은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뭐냐면 글씨를 내가 오른쪽 정렬을 할 것인가 왼쪽 정렬을 할 것인가 가운데 정렬을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는 거는 기본 글씨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굵은 글씨체도 있고요. 뭐 카카오 굵은 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씨보다는 조금 전에 해놨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날 되세요. 이게 더 마음에 드니까 요거는 삭제하고 그냥 완료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그 백신 접종 완료라는 이 마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먼저 여기 하단에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지게 은행잎이 떨어지게 이렇게 이런 걸 설정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날아가는 모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눈 같은 거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신 접종 그런 거는 여기 왼쪽에 이모티콘 있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기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가지고 한번 놀이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저가 수업을 하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그러면 이 바탕화면은 나만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의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나랑 카톡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카톡을 했을 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를 이렇게 누르면 그 친구가 설정해 놓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사진과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설정해 놓은 사진과 바탕화면이 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친구 부분에서 여기 내 이름 있는 가장 상단에 있는 내 이름 부분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나와의 채팅은 선생님들이 가볍게 어떠한 중요한
뭐 내용 같은 거를 복사해서 넣어 두실 때 나와의 채팅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말풍선 있는 채팅방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채팅방은 길게 누르셔가지고 길게 누르시면 모든 메뉴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을 딱 누르면요. 선생님들이 채팅방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꽃방이라고 이렇게 가족방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다시 이름을 설정을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이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름을 설정하기 전에는 각각 구성원들의 이름이 10명이면 10명 이름이 각각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지우셔야 되는데 일일이 지우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여기 있는 가입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이 글씨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번에는 그냥 꿀방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꿀방. 그러면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이 글씨가 마음에 든다. 이 글귀가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조금 전에 사랑하는 꽃방에서 사랑하는 꿀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롱 터치 길게 누르시면요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다 이게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즐겨찾기에 제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해제라고 떴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추가하라고 뜨거든요. 이걸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추가를 하면 이 즐겨찾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요. 여기 왼쪽 하단에 아까 여기 친구방 있잖아요. 친구방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시면 잠깐만요. 터치가 길게 돼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즐겨찾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제가 설정했던 여기 사랑하는 꿀방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따로 분류해 두고 싶다 하는 방들은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보면 제가 즐겨찾기 여기 채팅방에서 상단 고정을 해제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거든요. 다시 한번 상단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단 고정을 하면 이 채팅방에서 가장 위쪽으로 얘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방인데 예를 들어 다른 카톡들이 많이 와서 그 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찾기가 복잡하실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단 고정을 해 놓으시면 좋으시고요. 이 상단 고정은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니까 이 5개 정도만 상단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채팅방 알림 켜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알림을 끌 줄을 모르셔가지고 예를 들어 단체 카톡방에서 초대가 되면 나는 단체 카톡방은 다 나와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 채팅방을 알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알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알림 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끄고 사용하시면 중요한 방이 아닌 경우는 내가 알림을 꺼놓고 내가 시간 될 때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누르면 바로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저는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보면 아까 여기 가장 끝에 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 창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이 보이지 않으세요. 가장 오른쪽 끝에 방에 가셔가지고 이 창이 이제 뜨면 이 창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정말 자주 쓰는 창이다. 근데 카톡방 들어가서 다시 그 방을 들어가기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아예 아이콘 하나를 밖으로 꺼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읽음 표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 뭐 단체 카톡방 같은 경우에 내용을 읽기는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오른쪽에 몇 개의 채팅이 왔는지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뜨는 게 귀찮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를 읽음을 누르면 이렇게 금방 있던 한 개의 숫자가 지워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나가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예를 들어 아예 왕래가 없는 모르는 사람들의 카톡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잘 아는 방인데 그동안에 그 자주 그 교류를 하다가 이제 좀 바쁜 사정으로 나가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나는 나가기를 해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 길게 눌러서 나가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카톡의 가장 기본 설정 부분이니까요.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설정이 또 많이 있는데요. 오른쪽 여기 상단에 이 그 꽃 모양처럼 생긴 이 설정을 길게 선생님들이 누르시면 어떤 게 뜨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이걸 길게 누르시면 옵션 더보기가 딱 떠가지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카카오페이로 이동을 해버리네요. 여기서 이거 제가 이쪽에 가서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셔가지고요. 네,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다양한 설정 중에서 이렇게 뭐 실험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림에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이 메시지 알림이라든가 소리, 진동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원하는 이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멘션 알림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방해 금지 시간대 예를 들어 카톡을 거의 대부분 소리를 켜놨는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꼭 이렇게 시간 그 카톡을 보낸다 그러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 울림 시간대, 울리지 않을 시간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카톡이 울리지 않도록 방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멘션 알림이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그 알림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나를 언급한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알림이 켜지도록 하는 것이 멘션 알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알림에서 제 이름을 쳤더니 가끔 그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좀 자주 울려서요. 저는 큰딸이라는 표현만 제가 큰딸이어서 큰딸이라는 키워드가 뜰 때만 알림이 울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고요. 선생님들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전화번호를 금방 이거를 나눴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그 친구를 빨리 맺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이거를 누르시면 그 친구와 바로 그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서요. 바로 카톡을 주고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숨긴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그 차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보통 이 카톡방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 일상공감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홍보인데 여기에 더 이상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나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나가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가기가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저한테 또 이걸 카톡을 보내면 저는 이거가 거부가 되지 않고 다시 또 알림까지 울려서 새로 카톡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왼쪽에 친구란으로 가시는 거예요. 친구란에 가셔서 상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여기 돋보기 모양 있으시잖아요. 이 검색 돋보기를 치시고요. 조금 전에 일상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공감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상공감을 누르면 여기 아직 친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눌러서 여기서 차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차단을 하고 싶지 않고 내 눈에 자주 보이는 건 싫다 그러시면 숨김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단을 누르면 예를 들어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나에게 메시지를
그 보낼 수가 없고 대신 그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다고 뜹니다. 그렇게 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차단이 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그 지금 제가 카톡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내용은 엄청 많고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전화로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뭐 연락처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고 오늘은 아쉽지만 위젯과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또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잘 해드리겠으니까 네, 제가 드린 유튜브 이 내용 잘 반복해 보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